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오후, 작은 웨딩숍 안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민아가 거울 앞에 선다. 미나가 묻는다. 엄마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요? 어머니 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미나는 뭘 입어도 예쁘지. 문이 열리며 강도연이 들어온다.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제 한 달 남았네. 시간 참 빠르다. 미나가 장난스럽게 웃는다. 약속했죠? 결혼식 날 울리면 안 돼요.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고 짧게 대답한다. 그날 밤 미나는 조용히 일기를 쓴다. 행복이 너무 커서 두려워진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다음 날 오전, 미나가 밝은 표정으로 현관을 나서며 말한다. 예식장 계약서 가지러 갔다 올게요, 엄마. 금방 와요. 어머니가 대답한다. 조심히 다녀와. 전화 꼭 해. 하지만 그날 밤 미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 8시 어머니가 전화를 걸지만 연결되지 않는다. 밤 10시 경찰서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형사 최영민이 차분히 묻는다. 혹시 가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순자는 울먹이며 손을 떨며 답한다. 그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내일 결혼식 계약하러 간다던 애가 왜 도망가요? 다음 날 오전 마을 하천 근처에서 미나의 핸드백이 발견된다. 안에는 결혼식 초대장 샘플 몇 장, 그리고 이름 없는 편지 한 통.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약속을 어겼습니다. 형사 최영민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린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며칠 후 경찰은 강도연을 불러 조사한다. 미나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도연이 침착한 얼굴로 답한다. 그날 오전 11시쯤이요. 드레스 피팅하고 예식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드레스샵 직원은 그날 예약이 취소됐다고 증언한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예약을 취소한 사람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는다. 저 그런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의 진술은 흔들리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린다. 결혼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혹시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도연은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군다. 며칠 뒤 미나의 방을 정리하던 어머니가 서랍 속에서 타다 남은 사진 조각을 발견한다. 사진 속엔 미나, 도연, 그리고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다. 형사 최영민이 그 사진을 보며 말한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봐요. 사진 조각엔 구겨진 글씨로 성우라는 이름 일부가 남아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미나의 방에서 편지 한 장을 더 발견한다. 사람은 모두 자기 비밀을 품고 살아. 나도 당신도.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어머니의 손이 떨린다. 미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경찰 조사가 길어지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진다. 도연은 집 앞을 나설 때마다 속삭임을 듣는다. 범인이라던데. 결혼식 직전이라며 무섭다 그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걸어간다. 밤 집에 돌아온 도연이 술 한 병을 꺼내며 혼잣말한다. 왜 나를 의심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탁자 위에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 속 미나는 여전히 웃고 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는다. 사진 뒷면엔 미나의 글씨로 적힌 메모. 사람을 믿는 게 두렵다. 하지만 이번엔 믿어보고 싶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형사 최영민이 혼자 사건 파일을 넘긴다. 그의 옆에는 동료 형사가 앉아 커피를 홀짝인다. 최형, 이건 단순 실종이야. 결혼 스트레스였겠지.
최영민이 낮게 말한다. 그럼 그 편지는 누가 썼겠어? 저건 위협장이야. 그는 가방에서 편지 원본을 꺼내 조심스레 펼친다. 글씨체는 남자 같고 잉크가 번져 있다. 이건 감정이 실린 글씨야.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형사의 눈빛이 서서히 결심으로 변한다. 나는 이 사건 그냥 덮지 않겠어. 며칠 후 밤 순자의 집 앞. 문틈 사이로 누군가 봉투를 밀어넣는다. 순자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미나의 드레스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다. 미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누구세요? 누구야? 밖으로 뛰어나가지만 이미 어둠 속엔 아무도 없다. 그 순간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찰칵. 형사 최영민이 미나의 회사 동료를 불러 조사한다. 미나 씨와 특별히 가까웠던 사람 있습니까? 동료 여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박성우 부장님이요. 미나 씨가 그만두기 전까지 자주 단둘이 남아서 일했어요. 둘이 사귀는 사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형사는 즉시 박성우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미 6개월 전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다. 그의 주소지는 오사카. 형사의 눈이 가늘게 좁혀진다. 이제 퍼즐이 맞아가네. 2024년 봄. 다큐 제작자 이하준 PD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1999년 신부가 결혼식 한 달을 남기고 사라졌다. 스태프들이 흥미롭게 듣는다. 당시 미해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는 낡은 사진을 꺼내며 말한다. 이 사진 경찰 기록에는 없던 겁니다. 사진 속에는 미나와 도현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이름은 박성우. 하주는 낮게 속삭인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오사카. 좁은 골목 끝에 헌 책방. 하준이 카메라맨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다. 노년의 박성우가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다. 하준이 말한다. 박성우 씨 한국에서 왔습니다. 1999년 정민아 씨 사건 기억하시죠? 박성우는 손을 멈춘다. 이제 와서 그걸 왜 묻죠? 하준이 사진을 내민다. 이 사진 속의 당신 맞습니까? 박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의자에 앉는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녀를 해친 건 나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녀는 내 아이를 가졌어요. 결혼 전이었죠. 정적이 흐른다. 박성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도연에게 말하겠다.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하준이 한국으로 돌아와 옛 수사 기록을 다시 뒤진다. 그 안에서 두 번째 편지의 흔적을 발견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것이다. 글씨체를 분석하자 첫 번째 편지와 동일한 필적, 즉 박성우가 쓴 것이 맞았다. 그러나 편지의 날짜가 사건 당일이 아니라 하루 뒤였다. 하준이 중얼거린다. 그렇다면 그날 이후에도 그녀는 살아 있었다. 하준은 당시 담당 형사 최영민을 찾아간다. 은퇴한 형사는 여전히 낡은 사건 파일을 책상 서랍에 두고 있었다. 이 사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하준이 묻는다. 형사님, 혹시 미나 씨를 그 후에 본 사람은 없었습니까? 최영민이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그날 밤 신고 후 이틀째 되는 날, 누군가가 신고했어요. 하천 근처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현장에 갔을 땐 아무도 없었죠. 형사는 고개를 숙인다. 그때 하천에 버려진 웨딩 슈즈 한 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부 지시로 사건은 중단됐습니다.
하준의 눈빛이 단단해진다. 그럼 이제 우리가 끝을 봐야겠네요. 하준은 오래된 VHS 테이프를 복원한다. 테이프에는 예전 뉴스 리포트 일부가 남아있다. 정민아 씨의 결혼식 예정일 예식장 관계자에 따르면 신부가 미리 드레스 수선을 맡겼다. 그 화면 속 예식장 앞을 지나는 그림자 하나. 주민하자 박성우의 모습이 포착된다. 하준이 숨을 멈춘다. 그는 분명 한국에 있었다. 즉시 박성우에게 전화를 건다. 당신 결혼식 날 한국에 있었죠? 박성우가 침묵한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녀를 만나러 왔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지우라고 말하려고. 박성우가 울분 섞인 목소리로 고백한다. 그녀가 나를 밀쳤어요. 하천 옆에서 실랑이가 있었죠. 그녀가 미끄러졌고 난 손을 잡지 못했어요. 하준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녀가 떠나고 싶어 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박성우의 손이 떨린다. 매일 그날이 꿈에 나옵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며 묻죠.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하준은 어머니 순자를 찾아간다. 그녀는 여전히 미나의 사진 앞에서 촛불을 켜고 있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하준이 조심스레 녹취를 들려준다. 박성우의 고백이 끝나자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 사람도 지옥 속에 살았겠죠. 미나가 그런 마음을 원했을까요? 그녀는 촛불을 끄며 말한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방송국. 하준의 다큐 사라진 신부, 남겨진 편지가 방영된다. 시청자 게시판엔 수많은 댓글이 올라온다. 그 시절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된다. 하준은 방송 모니터를 보며 속삭인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 형사 최영민은 다큐를 본 뒤 오래된 서랍에서 미나의 편지 한 장을 꺼낸다. 그는 편지를 다시 어머니에게 전달한다. 엄마, 혹시 제가 없어지더라도 너무 울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요.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운다. 그래, 내 딸은 끝까지 따뜻한 아이였구나. 몇 달 뒤, 박성우가 조용히 책을 정리하다 창밖을 본다. 하늘에서 가느다란 눈이 내린다.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미나야, 이제 좀 편히 자. 책장 한쪽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다. 미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는다. 어두운 화면 위로 미나의 생전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가 재생된다. 사람은 모두 비밀을 품고 살아. 하지만 언젠가 그 비밀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뜬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